여러분, 혹시 이런 분 주변에 계신가요? 연세가 80을 훌쩍 넘었는데도 허리도 꼿꼿하고 밥도 잘 드시고 혼자서 장도 다니시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는 그런 분이요. 오늘 영상은 바로 그런 어르신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김씨 어르신, 올해로 만 89세이십니다. 아직도 자가로 장을 보고 아침이면 산책을 하시고 직접 밥 해 드시고 때로는 동네 할아버지들과 바둑도 두신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김씨 어르신께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거냐고요? 그때 김씨 어르신이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저녁 막걸리 한 잔이 보약이라니까. 맞습니다. 이 어르신은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막걸리 한 컵을 드시는 습관이 수십 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해요. 처음엔 가족들이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술 드시지 마세요. 혈압 올라요. 위장 약하신데 막걸리는 안 좋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오히려 김씨 어르신의 소화 기능이 또래보다 좋고 장내 세균도 균형이 잘 잡혀 있고 근육량도 안정적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주치의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궁금증을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막걸리 한 잔이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노화를 늦추고 장 건강을 돕는다는 발효의 힘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막걸리를 마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 이 모든 내용을 오늘 영상에서 아주 쉽게 시니어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다음과 같은 이득이 있습니다. 막걸리가 단순한 술이 아니라 몸에 좋은 발효 음료라는 사실. 나이 들수록 왜 발효 음식이 중요한지, 그리고 막걸리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실전 팁까지 얻어가실 수 있어요. 혹시 막걸리 하면 술이니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만큼은 잠시 마음을 여시고 시청해 보세요. 오히려 노년기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숨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저희 건강비타민 연구소 채널이 더 많은 시니어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막걸리 속에 숨어 있는 발효의 건강 비밀, 그리고 막걸리가 노화를 늦춘다는 과학적 근거를 함께 살펴볼 시간입니다. 다음은 막걸리의 발효 성분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특히 시니어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막걸리가 그냥 술일 뿐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은 시각을 조금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89세 김씨 어르신이 매일 저녁 막걸리 한 잔을 즐기시며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이유, 단순히 운이 좋다거나 체질이 그런가 보다 하는 걸로는 설명이 부족하죠. 사실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발효로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식품이라는데 그 특별함이 있습니다. 막걸리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익균, 효모, 아미노산, 유기산, 비타민 B군, 식이섬유 등 다양한 건강 성분이 숨어 있어요. 자, 그럼 이 성분들이 실제로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막걸리에 들어있는 유산균과 효모입니다. 막걸리는 곡물과 누룩을 발효시켜 만든 술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좋은 균들이 생겨나는데요. 대표적으로 유산균과 효모균입니다. 유산균은 장 속의 나쁜 균을 억제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장 건강지킴이 역할을 해줍니다. 시니어 분들 중에 변비나 더부룩한 속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막걸리의 유산균이 이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22년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막걸리에서 추출한 유산균이 장내 유익균의 비율을 높이고 면역세포 활성화에도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는 고령층에게는 이러한 발효균이 노화로 인한 염증, 반응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죠.
두 번째는 아미노산과 식이섬유입니다. 막걸리를 만들 때 사용되는 쌀과 누룩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이루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글루타민산, 라이신, 트립토판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막걸리 속에 다량 들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근육 유지, 뇌 기능 향상, 기분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트립토판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원료이기도 하죠. 또한 막걸리에는 식이섬유도 소량 함유되어 있어 장내 독소를 흡착해 배출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긴 어렵지만 하루 한 잔 정도는 부담 없이 섬유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셈이죠. 세 번째는 노화 방지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B군입니다. 노화의 주범이 뭐냐고 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활성산소라고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산소를 에너지로 쓰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산화물질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활성산소인데요. 세포를 공격하고 염증을 유발해 노화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걸리에는 이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폴리페놀이나 페룰산 같은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막걸리를 자연 발효 방식으로 만든 경우 이런 항산화 성분이 더 풍부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막걸리에는 비타민 B1, B2, B6, 니아신 등 비타민 B군이 다량 들어있는데요. 이들은 에너지 대사를 도와주고 신경 기능을 유지하며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곤함을 쉽게 느끼는 건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인데 막걸리에 포함된 이런 성분들이 일정 부분 보충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 하나 생기시겠죠? 그렇다면 막걸리를 많이 마시면 건강에 더 좋은 걸까? 여기서 중요한 건 양보다 질 그리고 지속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소량의 막걸리는 건강에 이로울 수 있지만 과음은 분명히 독이 됩니다. 막걸리도 알코올이 들어있는 만큼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특히 당뇨나 간 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무작정 권장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루 100에서 150ml 정도의 소량, 즉 밥공기로 반 공기 정도 마신다면 앞서 설명드린 발효 성분들의 건강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에서 4회 소량의 막걸리를 섭취한 시니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이 더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막걸리가 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것이 장내 미생물과 뇌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즉 발효 음료로서의 막걸리는 제대로 알고 적당히 마신다면 노화 방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의 과학적 시각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막걸리는 다른 술과 달리 정제하지 않은 탁주, 즉 자연 상태의 발효물이라는 겁니다. 맥주나 소주처럼 필터링이나 증류 과정을 거친 술과는 달리 막걸리는 유익한 미생물과 발효물질이 살아있는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발효식품이라 불립니다. 이 점이 건강 측면에서 막걸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지금까지 막걸리가 단순한 술이 아니라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발효식품이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몸 상태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면서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막걸리는 어떻게 마셔야 좋을까? 무슨 막걸리를 골라야 하고 마실 때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지? 지금부터는 바로 이 부분, 막걸리를 마실 때 시니어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3가지를 정리해 드릴 겁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한 발효주 한 잔, 올바르게 즐기기 위한 실천 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막걸리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쭉 살펴봤습니다.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발효를 통해 만들어진 살아있는 건강식품이라는 점 기억하시죠? 유산균, 효모, 아미노산, 항산화 성분까지 정말 알찬 식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많이 마시다 보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걸리를 마실 때 꼭 주의해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곁들여서 이해하기 쉽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주의사항,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조금이 건강이고 과음은 독입니다. 시니어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는 막걸리는 소주보다 도수가 낮으니까 2병쯤 마셔도 괜찮아. 하지만 막걸리의 도수는 평균 6에서 7도로 생각보다 높습니다. 게다가 달콤한 맛이 있어서 술 같지 않게 술술 넘어가는 게 문제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과음하게 되고 이게 간과 췌장, 혈당 조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71세의 송씨 어르신은 평소 건강검진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최근 피로감이 심해져 병원에 가보니 간 수치가 올라가 있었고 공복 혈당도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매일 저녁 막걸리를 2병 가까이 혼자 드시는 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막걸리도 결국 술이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 한 컵에서 한 컵 반 정도, 즉 약 100에서 150ml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주잔 기준으로 하면 약 5잔 정도인데요. 그 이상 넘어가면 간에 부담이 가고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며 피로가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잔이면 약 2잔이면 부담, 3잔이면 독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간질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 막걸리의 당분 함량과 마시는 시간입니다. 막걸리는 보통 달짝지근한 맛이 있죠? 이게 바로 당분 때문인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막걸리 중 상당수는 인위적으로 단맛을 내기 위해 감미료나 설탕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 또는 혈당이 쉽게 오르는 분들에게는 이런 단맛 막걸리가 혈당 급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분 함량이 높은 막걸리를 자주 드시면 인슐린 조절에도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내장 지방 증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첨가, 무당 표시가 있는 전통 막걸리나 생막걸리를 선택하세요. 둘째,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공복에 마시는 건 피하고 식사와 함께 곁들여야 합니다. 공복에 술을 마시면 혈당이 더 빨리 오르고 위에도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녁 식사로 나물 반찬과 함께 막걸리 한 잔을 드시고 뒤이어 오이나 사과처럼 혈당을 낮춰주는 음식을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가능하다면 주 2에서 3회로 나눠서 드시는 것이 매일 마시는 것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막걸리와 복용 중인 약물의 상호작용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막걸리도 술이기 때문에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효능을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진통제입니다. 이 약들과 막걸리를 함께 섭취하면 약의 흡수율이 달라지거나 간에서의 대사작용이 방해받을 수 있고 심한 경우엔 저혈압, 저혈당, 어지럼증, 졸림이 심해지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76세 김씨 어르신은 고혈압약을 드시면서도 막걸리 한 잔쯤이야 괜찮겠지 하며 매일 마셨다가 어느 날 외출 중 심한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실려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혈압약과 막걸리가 상호작용을 일으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마시기 전에는 복용 중인 약이 있는지, 약 복용 시간과 얼마나 간격을 두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술은 피하는 게 원칙이지만 어쩌다 한 잔 드시는 날이라면 약을 최소 4시간 이상 전에 드시고 가능한 한 의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막걸리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3가지 포인트는
하루 한 컵 이하로 절대 과음하지 않기. 당분 없는 생막걸리 선택하고 식사와 함께 천천히 마시기.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간격 두기 또는 전문가 상담하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막걸리의 건강한 발효 성분은 챙기고 불필요한 건강 부담은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런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실제로 어떤 막걸리를 선택하면 좋을지, 또 막걸리를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실생활 팁과 식단 조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와 함께 여러분이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까지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89세 김씨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막걸리에 담긴 놀라운 건강 비밀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술이 아니라 살아있는 발효식품이라는 점, 그리고 막걸리를 건강하게 마시기 위한 주의사항 3가지까지 꼼꼼히 확인했죠. 이제 남은 건 한 가지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막걸리를 어떻게 마셔야 할까? 지금부터는 막걸리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실전 팁을 알려드릴게요. 시니어 분들도 집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막걸리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첨가물 유무입니다. 마트에 가보면 막걸리 종류도 참 많죠. 흔히 판매되는 막걸리 중에는 달달한 맛을 내기 위해 감미료나 인공당분, 방부제가 들어간 제품들이 많습니다. 물론 맛은 좋을 수 있지만 이런 막걸리는 혈당을 높이고 장 건강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걸리를 선택하실 때는 병 뒷면을 꼭 살펴보세요. 무첨가, 무가당, 자연발효, 생막걸리, 유산균 함유 같은 문구가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특히 생막걸리는 살균 처리를 하지 않아 유산균과 효모가 살아있는 상태로 남아있어서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단,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구매하신 후 3에서 4일 이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막걸리를 마시는 시간과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막걸리는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드시면 알코올이 빠르게 흡수돼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혈당도 갑자기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녁 식사와 함께 소량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 나물 반찬, 두부 부침, 생선 구이 같은 가벼운 단백질 식단과 막걸리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막걸리 속의 유산균과 발효 성분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도와주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당지수가 높은 음식, 예를 들어 떡, 도넛, 단팥빵 같은 탄수화물 음식과 막걸리를 함께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막걸리 자체에도 당분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 당이 많은 음식까지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고 내장 지방이 쌓일 가능성도 커지니까요. 세 번째 팁은 막걸리를 따르는 방법과 섭취 순서입니다. 막걸리는 병을 열기 전에 흔들지 말고 먼저 한번 가볍게 돌려주세요.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유산균과 누룩 침전물이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상태로 그대로 마시면 윗부분에 맑은 술은 적고 아래에 건강한 침전물이 많은 가장 균형 잡힌 한 잔이 됩니다. 또 하나, 막걸리를 드실 때는 가능한 한찬 상태로 바로 마시는 것보다는 실온에 약간 두었다가 미지근한 상태에서 마시는 걸 권장합니다. 너무 차가운 상태로 드시면 위장이 놀라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유산균의 활동도 둔해지거든요. 네 번째는 막걸리와 건강관리를 함께하는 습관 만들기입니다. 막걸리는 그 자체로도 좋은 발효 음료지만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수면과 함께할 때 그 효과가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막걸리 한 잔을 드시고 나서 가볍게 1015분 정도 집 안을 걸어보세요. 또는 뒷산 산책을 겸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막걸리의 당분이 몸속에서 바로 쓰이게 되면서 혈당이 오르는 걸 막아주고 간 해독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예방하려면 발효식품과 단백질 섭취, 그리고 가벼운 근력 운동이 함께 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막걸리 한 잔과 함께 삶은 달걀 하나,
두부 반찬을 드시고 하루 20분씩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을 하신다면 건강을 꽤 오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걸리를 드신 다음 날 몸 상태를 꼭 체크하세요. 속이 더부룩하거나 어지럽거나 잠이 잘 안 오거나 혈압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내 몸에 과했거나 맞지 않는 신호입니다. 그럴 땐 며칠 쉬었다가 다시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반복되면 막걸리 섭취는 중단하고 전문의 상담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드릴게요. 막걸리는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이지만 어디까지나 소량일 때만 건강에 이롭습니다. 하루 한 컵 이하, 식사와 함께 천천히 당분 없는 생막걸리를 고르세요. 약을 드시는 분, 당뇨나 간 질환 있으신 분은 꼭 의사와 상의 후 드셔야 합니다. 막걸리를 마실 땐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 어떤 시간에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막걸리와 함께하는 운동과 생활 습관이 병행될 때 노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막걸리 한 잔의 여유 속에서 건강과 활력도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